오늘은 전원 다 출석하셨네요. 네. 전원 출석 다 하셨고 이렇게 건강한 얼굴 뵈서 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순자 어머니는 또 우리 복사님이 좀 더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얼굴이 안 보이시니까. 이제 시간이 돼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축제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나눌 건데요. 왜 마지막 축제라고 했을까요? 네, 마지막 축제. 아직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예. 제가 있어서 그런데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지만 삶은 축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축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울었지만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변에 또 조부모님, 또 일가 친척들 계신 분들은 다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이 영유아들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금방 출생신고도 안 하고 그 100일 동안 건강하게 잘 이렇게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네. 오죽하면 또 이렇게 일찍 영유아가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외부 사람들을 침입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그 균 들어오지 못하게 금줄도 쳐놓고 그랬잖아요. 예. 예. 네. 그렇게 소중하게 태어나신 분들이고 또 그렇게 기뻐하면서 태어나셨고 100일 되면서 100일 동안 잘 살았다고 하얀 또 백설기를 만들어서 100사람에게 돌려서 축하를 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가장 먼저 맞이하는 첫 번째 생일날 첫돌이라 그래서 얼마나 축하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죠? 이 네. 돌잡이라 그래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놓고 잡게도 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또 이렇게 예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첫 번째 생일을 이렇게 잔치로 이렇게 여는 경우가 해외에서는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나만을 위한, 이 한 사람을 위한 첫 번째 생일을 굉장히 축하를 해줬고요. 그리고 매년, 사실 우리 매년 또 축하를 받잖아요. 살아있어서, 태어나서 축하해. 예. 별다른 일은 없어도, 그죠?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1년에 한 번씩 늘 축하를 받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중요하죠. 예, 뭐 외람되지만 혹시 내년에 이 축하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가 폐암으로 이제 요양을 하다가 하늘나라 갔다는 소식 듣고 제가 창원에 장례식장에 다녀왔거든요. 벚꽃이 한창 필 때. 저하고 같은 나이인데요. 작년에 그 친구는 벚꽃도 보고 생일 축하를 받았지만 올해는 이제 축하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은 굉장히 축하할 날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은 또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으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축하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살아오시면서 어떨 때 축하받으셨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입학할 때 막 요즘은 이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코올리게들 6살, 7살, 7살, 8살에 들어갔었죠. 8살에 학교 들어갈 때만 돼도 코 찔찔 흘리고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달고 들어갔잖아요. 하얀 수건을. 하얀 수건, 이름표. 예. 근데 굉장히 축하하면서 요즘은 아이들 학교 입학할 때 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입학식에 가세요. 예, 너무 기쁘셔서. 예. 예. 또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그 손주가 태어나서 세상에 학교를 들어간다. 그럼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죠? 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사실 우리가 축하를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왔고요. 또 대학교도 졸업하면서. 그럼 우리 축하받을 일이 끝났나요? 아니요. 아니죠. 아, 결혼은 또 결혼- 해야지. 예. 결혼식. 네. 입사 축하, 결혼식. 예, 결혼식 날은 정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친척들, 친구들, 뭐 나를 아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부모님을 아는 모든 친구들, 친척들 다 모여서 정말 축하를 많이 해주죠. 네. 우리 어머니들도 결혼식 때 어떠셨어요? 정말 설레- 좋으셨어요? 그럼요. 그렇- 설레고. 남들이 다 받는 축하인데 뭐 다 똑같이 아니요, 받는. 남들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많고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래요? 연세 드셨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네. 나에게도 이런 축하받는 시절이 있었고 돌이켜 보니까 내 삶이 축제였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축제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또 결혼식 말고 축하받을 일이 언제 있으셨어요? 또 회갑. 회갑 다 넘기셨잖아요. 예. 예, 칠순, 팔순. 예. 매년 뭐 1년에 한 번씩 축하를 받으셨지만 60회 생일, 61번째 될 때는 더 축하를 했잖아요. 네. 더군다나 옛날에는 60을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60회 생일은 더 아주 축하를 많이 해줬죠. 네. 근데 요즘은 60회 생일은 뭐 아직도 젊기 때문에 너무 청춘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뭐 잔치는 안 하지만 뭐 여행을 보내드린다던가 아니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래도 뭐 식사를 좀 잘 한다든가 이 정도는 해도 그래도 축하받을 일이죠. 60회 생일.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생일이죠. 우리는 60회 칠순 때 생일이 됐을 때 회감 맞으셨을 때 좀 감회가 남다르셨나요? 어떠셨어요? 우리는 칠순 때 저기 터키 갔다 왔어. 60회 때요? 60회 때, 60회 때. 아, 회갑 때 잔치는 안 하시고 여행을 기념으로. 예. 터키. 예, 터키로. 김옥재 어머니는 회갑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는요, 여행 안 간다 그랬어요. 그때 수술하고 그래서. 아, 그리고 집에 잔치, 친구들, 또 가족들 다 모여서 잔치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한다고 해도 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네. 또 60회 회갑 다음에는 고위험. 70 아직 안 넘으신 분들은, 예. 안 그래서- 넘으신 분들은 이제 회갑 하셨을 테고, 고위 넘으신 분들은 고위원 하셨죠. 그렇죠. 원선재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통화 중이신가요? 우리 김영재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70회 저는 생일 때. 60의 생일에요. 식구들이 모여서 점심 같이 먹고요. 예. 네. 그렇게 축하를 받았죠. 예. 그때 마음이 70회 되니까 좀 어떠셨어요? 70회 되니까 마음이 좀 이상해지죠. 젊어지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니까 앞으로 갈 게 뻔하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70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네. 잘 살았죠. 기쁜 마음은 없으셨어요? 그런 마음도 그럼요. 있죠. 네.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예. 그렇죠. 누구나가 다 칠순을 맞이한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예. 70살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물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다 건강하시지만, 건강하셔서 70 넘으시고 80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70 넘지 못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네. 또, 한순자 어머니도 70 넘으셨잖아요. 네. 70회 생일 네, 맞이하실 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저는 기분이? 그냥 공개관 모여서 밥 먹고 그냥 70이라는 것도 못 느끼고 지나갔어요. 예, 그냥 뭐, 나이 들었다, 혹은 뭐, 그렇게, 지금까지 잘 살았다, 뭐 이런 특별한 감면 없으셨어요? 네. 예. 왜 또 외국에 사는 딸들도 오고 다 그래서 잔치는 했어요. 예. 우리 이모순 아버님은 70 아직 네. 70 안 넘으셨죠? 아, 넘으셨다 그랬나요? 아니요.
7, 8년 전에 70 넘었는데요. 예. 뭐 거창하게 생일잔치는 안 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예. 식당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도 가려는 건데 안 가고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저녁만 맛있게 먹었어요. 예. 그래도 70이나 내가 됐네. 그런 마음이 더 드셨어요? 아니면 난 나이 먹어서 이제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어느새 내가 70이 됐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야, 이거 뭐 마음은 안 그런데 네. 벌써 70이 됐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셔요. 저는 네. 아직 70이 안 돼봐가지고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셨네요. 또 우리 강경재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저는 백두산 갔다 왔어요. 70회 생신 때요? 70이요. 와, 잘했네. 중국 통해서 올라가셨죠? 네? 예, 중국 중국으로 통해서 해서 올라가셨죠? 갔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천지 보셨어요? 예, 천지 운이 좋게 봤어요. 우와, 3대가 덕을 쌓아야 그 천지를 볼 수 있다는데요. 수시로, 예. 저도 백두산에 올라가 봤지만 수시로 그 가름이 가려졌다, 또 이렇게 벗어졌다 그러거든요. 예. 운이 좋아야 정말 본다 그러더라고요. 예. 운이 좋은 한 방에 건강하셔서 딱 또. 갔어요. 네, 와, 그러셨군요. 또 우리 신문철 아버님은 칠순 지나셨죠? 올해 72입니다. 예, 70 이렇게 맞으실 때, 고이 맞으실 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영등포에 있는 뭐 웨딩홀 비슷한 데서 행사를 하면서 그때 우리 일가 친척들 한 100명, 50명 가량 모여서 사회자하고 악대하고 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예, 거기서 내가 이제 기분이 어떠셨어요? 칠순을 맞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는 야 진짜 지금까지 가만 생각하면 완전히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아, 그 순간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도람이 타올 같아. 잘 안 돼 그게. 남을 아유, 위해서 지금 또, 남을 위해서 좀 살아야지.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걸 잘 살아야겠다는 게 그게 다짐인데 예, 이게 잘 안 되네. 생각은 그런데. 아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열심히 배우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밝게 사시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예. 또 우리 김명숙 어머니는 동갑 아니시죠? 그거 해제해라. 소음 해제해. 예, 마이크 해제 하시고. 터치 한번 하고 거기 소금 예, 해제. 말씀하시면 돼요. 네. 70회 생신 때 네, 어떠셨어요, 마음이? 저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다 해놓고 난 뒤에 비행기표 뭐 이런 거 다 취소를 하고요. 거기 뭐 어디지? 샛빛 둥둥섬에 갔어요. 둥둥섬에. 네, 네. 한강, 예. 예, 거기 가서 그냥 가족들이랑 이렇게 손자 손녀 이렇게 했는데 참 세월이 너무 빠르다 그런 거를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또 참 이렇게 기분이 좋으셨죠? 예, 작년에 그러면 칠순 맞으셨나 봐요. 예. 그러셨군요. 예. 우리 김명현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마이크 해제하시고 마이크가 지금 해제가 다시 해야 돼요. 그 밑에 마이크를 다시 좀 켜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부터 말씀을 하실까요? 하시는 동안에? 김명현 어머니 지금 비디오도 꺼지셨네.
김맹년 어머니 화면 한번 누르신 다음에 왼쪽 하단에 음소거 해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됐습니까? 됐네요. 네,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70 넘으셨어요? 저요? 예. 저 89이에요. 아, 환갑도 안 넘으셨네요. 아, 82이요? 예. 70이 아. 언제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어머, 70대는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 70 맞이하실 때 그 마음은 어떠셨어요? 아, 그때는 뭐 칠순인지 뭔지 뭐 칠순인지 뭔지도 그냥 이상하다. 내가 무슨 칠순이 됐어?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만 아. 들었었어요. 내가 무슨 7순이야 이렇게 젊은데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네. 인정이 안 되셨나 봐요. 예, 예. 아, 맞아요. 네. 또 정말 7순이면 온 가족이 축하해주고 예. 70년을 이제 사셨다는 게 뭐 상상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벌써 무슨 7순이야 이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난 참 잘 살았네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러실 수도 있고 내가 벌써 늙었어 이럴 수도 있고 예. 반응은 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7순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또 8순도 있었죠. 예, 8순 지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8순이 되니까요. 어머, 예. 내가 벌써 8순이구나. 아이고, 이제는 다 살았나.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됐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때서야 예. 어머니 모습 봐가지고는 8순도 아직 아니신데요. 네. 내가 무슨 벌써 8순이야 이러실 것 같은데요. 근데요, 그냥 할 일이 없다는 걸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요, 그냥. 우리 자조 쓸모없는 모임에 나오시죠, 어머니? 예. 자조 모임에서 여기 저희 지난주에도 우리 이 수업을 통해서도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자조 모임에서도 나누셨겠지만 예. 지금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으세요. 그럴까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도 드렸지만 65세 이후의 삶은 이제는 100세 시대거든요. 글쎄. 제가 아는 분들 또 소개도 해드릴 텐데요. 100세가 넘으셨는데 현직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건강하게.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청춘은 나이가 젊다고 청춘이 아니라 글쎄. 내가 젊다고 느끼고 마음의 열정이 아직 남아있다면 청춘인 예. 거예요. 정말. 글쎄. 지금 마음껏 지난번에 했어도 우리 이야기 가지고도 나눴지만 예, 예. 행복도 건강도 젊음도 내 마음먹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나 예. 이제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해. 나 그날만 기다려. 이러면 정말 그렇게 돼요. 점점 이 근육에 온몸에 힘이 없어지고. 네. 그런데 난 아직 청춘이야. 이러면 아직 배울 것도 많아. 세상에 할 일도 오늘- 많고.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아니 모습은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오늘 빨간색을 입으셔서 더 젊어 보이시나. 예.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내 인생에 가장 축하를 받았던 때, 가장 축하를 받았던 때는 언제세요? 아, 축하를 받았을 때는 결혼식이겠죠, 뭐. 예, 결혼식 때. 생각나세요, 결혼식? 아이고, 그날 좀 어땠는지? 생각나요. 좀 생각이요. 예, 결혼식 때 가장 축하를 받으셨고, 또 우리 예. 김정자 어머니는 언제 가장 인생에 축하를 받으셨어요? 물론 결혼식 때도 받았고요. 예. 철에 나가지고 아, 그럴 때 또 축하받았고요. 첫애 낳았을 때도 축하받았고요. 아, 네.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정말. 맞이니까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셨겠네요. 네. 또 우리 김옥자 어머니는 언제가 가장 인생에 축하받았던 때셨어요? 저는 결혼식이에요. 예, 결혼식 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날 막 생생하게 기억나세요? 네.
누가 기억나는 왔다 게 갔는지 막 이런 것도 기억나시고요. 우리 남편 친구분들이요. 옷을 감춰놔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남편이. 어머, 신랑 옷을요? 네. 신랑 옷을 감춰. 그런 또 재밌는 일도 있으셨네요. 네. 예. 우리 때는 신혼여행 가는 게 그렇게 그 유성 온천을 많이 갔어요. 유성온천도 정말 부르주아들이나 가셨죠. 그죠? 그런데 옷을 감춰놔가지고 어머. 회백 데리고 어쩌고 저러다 한복 입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되는데 예. 친구들이 옷을 다 감춰놔가지고 우리도 어머. 크게 그렇게 갔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참, 그때 재밌고 좋았어요. 예. 그래서 더 기억에 또 남으시겠어요. 예. 네. 또 우리 이모순 아버님은 언제가 가장 축하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저도 저 흑백 사진밖에 없는데요. 예. 칼라 사진은 없고 흑백 사진밖에 없는데 사실 결혼식 때 친지들 친구들 다 모여서 박수 받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때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연세가. 한 28 청춘 때요. 그럼 16살이에요? 아니죠. 27, 28. 아, 27, 8이요? 그럼 아버님 네. 늦게 하신 편이네요. 그때가 최고였어요. 아, 그때는 27, 8이 적당한 나이이셨던 거예요? 전성기였어요. 70년대는 27, 8이 전성기였죠. 네. 뭐 그날의 일들도 다 기억나시고요. 네네. 정말 남자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결혼식 날 막 기분이 막 좋으신가요?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저도 결혼을 했지만 좋다 막 이런 거보다 막 떨리고 뭘 어떻게 그날 특별히 이렇게 거기 예식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좋은 줄은 모르겠고 막 떨리기만 했거든요, 저는. 아버님들은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신민철 아버님. 대답이 없으셔? 결혼식 날 기억나시죠? 어떠셨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지나온 내 삶을 반추를 해보면 예. 뭐 우리 그럴 때는 다 6.25 때 태어나서 참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또 뭐 농촌에서 빈농에서 자랐으니까 삶이 전부 주위가 다 어려우니까 좀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삶이었다고 보여지고 그때 뭐 많은 사람이 결혼이나 태어났을 때나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시는 것들 그런 축하가 있었겠지만 또 내 자신이 그런 걸 느끼지 못했으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대단히 그냥 축하받았다 이런 것을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결혼식 날은 어떠셨어요, 그럼? 결혼하나 보다 그랬죠. 나를 위한 날이고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 손님들이 오시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맞지만 뭐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예. 그냥 보다 뭐 그런 거죠. 예. 그럼 가장 축하받았던 날은 언제로 기억이 나세요? 뭐 그런 게 잘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으세요? 오늘부터 기억 가만히 하시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해 보세요. 그럼 우리 그 짝꿍 김명숙 우리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인생에 가장 축하받았던 때는? 글쎄요. 결혼식이겠죠, 아무래도. 예. 참 뭐 설레고 예. 그랬죠. 많이. 예. 고 봐요. 신문철 아버님 우리 그 여성들은 신부들은 다 그날 설레요. 그리고 떨려요. 떨리죠. 예. 예. 우리 강경자 어머니는 인생에 가장 축하받았던 때는 언제로 기억되세요? 결혼식 때요. 예. 결혼식에 아버지 손 붙잡고 들어갈 때 박수 받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좋으셨어요? 그런 게 느껴지셨어요? 네. 어머니는 여유가 있으셨네요. 네. 슬프지.
아버지 떠나니까. 예. 아버지 떠나니까 슬프지. 예. 그래도 그 결혼한다는 몇 살에 결혼하셨는지 강경자 어머니는 좀 늦게 하셨어요? 24살이에요. 24살에 결혼하셨으면 좀 늦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 그래요? 딱 맞게 했지 뭐. 보통 24세 하셨어요? 근데 막 결혼이 하고 싶으셨나 봐요. 연애기를 그러니까 아버지 했어요.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기분이 좋으시지. 아니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예, 아, 설레이셨던가. 예, 맞아요. 다 마음으로는 좋았지만 겉으로는 떨리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예. 네. 너무 떨리지. 겉으로는 네. 웃어도. 왜 떨려요? 맞아요. 왜 우리 떨려?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렇게 축하받았던 날들이 사실 많아요. 우리 한순자 어머니도 인생에 가장 축하받았던 때는 언제라고 기억되세요? 결혼식을 때지요, 뭐. 예. 결혼식을. 어머니도 그날이 기억나세요? 저도 나지도 하도 오래돼서. 예. 잘 기억 안 나셔요.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너무 오래됐어요. 나기야 나지만. 원선자 어머니 여기 좀 아프셔요? 어저께 내가 여기 일을 3개를 바꿨어요. 같이 하셨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거 아유. 얼음찜질 하라고 그래서 지금 그거 네네. 그러게요. 말씀하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요. 예, 냉찜질 좀 하셔야 되잖아요. 발제하신 다음에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 가장 축하받았던 때, 나? 그때가 결혼식이세요? 아니면 다른 때? 나? 예. 나는 아이 낳았을 때 같아? 아, 첫 아이 낳았을 때. 그래요? 그것도 첫 아이 낳고 그 다들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막 기다리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첫 아이 낳았더니 그냥 잘했다 그러고 축하해 주시는 거. 아들 낳으셨어요? 첫 아이를? 응? 아들 낳으셨어요? 첫 아들? 예. 28살에 결혼을 해서 아, 36세 낳았으니 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래서 몇 년 썼냐고. 만에 낳으신 거예요? 그거도 한 팔 년. 10년이 깎아. 10년이야? 그 10년이 아니죠. 그렇지. 8년. 아, 늦게 낳으셨어요. 36세 그러니 얼마나 낳았으니 기쁘시겠어요. 36세, 23살. 어우, 근 10년이네. 8년. 그러셨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도 바로바로 낳는가 하면 금방 또 안 들어서서 이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으니 뭐 부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그죠? 예, 어르신들이 더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집안 어른들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예.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햇빛찬란한 이렇게 축하 많이 받던 나를 위해서 많은 하객들이 와주고 와서 막 이렇게 축하해 주던 날들이 있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이렇게 축하받을 일들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축하받을 일이 많으실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생일 맞으실 때마다 진심으로 즐겁게 축하받으세요. 예. 네. 비록 케이크 하나만 놓고 촛불을 킨다고 하더라도 와, 나 올 1년 동안 또 잘 살았네. 건강하게 또 잘 살았네. 이러면서 진심으로 나 자신에게도 축하해 주시고 예, 축하해 주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 고맙다 이러면서 또 같이 즐겁게 이렇게 누리세요. 자꾸. 뭐 이런 거 축하해 주냐? 뭐 나 별로 오래 살고 싶지도 않은데 이러시지 마시고. 예. 그래 고맙다. 참 좋다. 예. 이렇게 좋은 날들을 봐서 좋다. 이러시면 자녀들도 기분이 더 좋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버지도 7순을 해드렸는데 8순을 못 해드렸어요. 또 아버님이 그 약간 초기 치매가 오니까 그때 막 갑자기 식구들이 놀래가지고 막 치료 막 알아보고 막 이러느냐고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순, 8순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여행으로 가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실 수 있지만
하실 수 있을 때 해준다고 할 때 아 그래 고맙다 그러고 받으세요. 네. 맞아. 이 그게 기회가 좋아요.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예. 기회가 자녀들도 해드려야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케이크 뭐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엄마 아버지 생신 때 케이크 사가지고 가고 또 꽃갈 모자도 사가지고 가고 꽃도 사가지고 가서 막 드리면 막 좋다고 막 이렇게 기뻐하시면 자녀들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요. 예. 잘 못 해드리고 이럴 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아무 때고 찾아갈 수 있고 그래도 뭐 내가 형편되는 대로 선물 사다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 참여하신 어머니 아버님들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매일 우리가 이제 축제를 이렇게 매년 혹은 또 우리에게 많은 축제들이 오지만 마지막 축제도 또 이제 와요. 마지막 축제가 뭔지 아시죠? 죽음. 이게 죽어. 보이시죠? 이게 네. 영화 축제라는 네. 영화의 포스터예요. 예. 안성기 주연이 나왔던 영화거든요. 이게 그런데 모습은 장례식 모습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제목이 영화의 제목이 축제였어요. 응. 네. 그래. 마지막 주제. 예. 음. 그래서 저는 그때 저 이 영화를 보면서 왜 장례식이 축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 축제에 나오는 장례식은 안성기 주연의 그 유명한 그 임태권 감독이 임권택. 임권택. 예, 임권택. 임권택. 네, 맞아요. 임권택 감독이 그 영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아주 자세히 나오면서 장례는 3일 동안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예. 지금은 뭐 이렇게 장례식장 또 결혼 따로 이렇게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치르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다 이렇게 장례식을 집에서 치렀잖아요. 예. 그러면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이 있는 게 늘 싸움이 벌어져요. 몇 년 만에 이제 온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요. 이제 어르신이 한 분 돌아가시면 그동안에 이렇게 등을 지고 살았던 일가 친척들 이 할머니를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다 모이는 거예요. 잠깐 만났다 헤어진 문제가 없는데 3일 동안 먹고 자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다 나와요. 또 3일 동안 있자니 술도 마시게 되고 그죠? 앉아서 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 3일 동안 지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쌓였던 감정들이 술 먹고 하나둘씩 나오다 보니 싸움도 일어나고요. 누구 하나는 막 울고 가기도 하고요. 밖에 나가기도 하고 딴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요. 막 그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구심점은 이 돌아가신 분을 아주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절차가 다 예식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장례 문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달라졌고 바뀌기는 했지만 근데 여기 원래 있는 사람은 장례의 의미는 막 허례허식이 아니라 소중하게 우리 이 땅에 소중하게 왔듯이 갈 때도 하나하나 예의를 갖춰서 소중하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예. 이 사람당 말 웃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장례를 다 마치고 싸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다들 이제 장례를 마치고 그 텐마리에 쭉 다 앉아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리고 어떤 그 손님으로 온 분이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다들 앉아 있는데 인상들이 다들 이렇게 구겨져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니 인상들이 왜 그렇소? 어디 장내 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때 사진을 딱 찍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 정말 삶과 죽음의 의미 그리고 장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영화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럼 왜 축제라고 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축제에는 첫째 음식이 있어요. 그죠? 예. 잔치에는 음식이 있잖아요. 예. 장례식 때 음식은 정말 산의 진미가 다 나와요. 그리고 각 지방색에 맞춰서 음식이 나와요. 저 목포 저 아랫역 남쪽 그쪽은요. 뭐가 나와야 되죠? 홍어. 네. 홍어를 잔치상에 안 내오면 그거는 제대로 차린 집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도 전라도 그쪽 밑에 남원 거기 장례식장에 갔더니 홍어를 계속 내놓는 거예요. 저는 홍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홍어가 그리고 어르신들 그 뼈에 좋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비싸요, 홍어가. 있을 때. 그렇게 그 홍어를 대접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쪽 그 서산 이쪽은요, 해산물이 또 많이 나와요. 간장게장이며 뭐 생선이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굴젓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각 지방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또. 맞아요. 그러면 왜 장례가 또 이렇게 축제인가 보면 손님들도 많이 오잖아요. 예. 어찌 보면 살아계셨을 때보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는 손님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많지. 그죠?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의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분의 자녀들의 손님들도 또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장례가 가장 큰 축제이기도 해요. 예. 가장 많은 음식과 가장 많은 손님들이 또 오시니까요. 예. 그리고 다른 거는 하루만 칠순도 팔순도 3일씩 치르는 거 보셨어요? 하루로 다 끝내잖아요. 네. 하루가 뭐예요? 그냥 뭐 요즘은 음식점에서 그냥 저녁이면 저녁, 점심은 점심으로 끝내지만 장례식은 3일 동안 몇 네. 끼를 대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장례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장례 장묘에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호화 분묘를 한다던가.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장례식에서 막 호화롭게 하다 보니 돈을 많이 써서 빚을 네. 많이 지게 된다든가 자녀들이. 이런 문제점이 이제 생기면서 또 호화 분묘를 하고 또 매장 문화가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산이 많고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온 국토가 묘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인구는 늘어나는데 산 사람이 살 땅이 부족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문제점을 자꾸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온 국토에서 막 이렇게 막 묘지가 이렇게 많았었고요. 그때 그래서 이게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 한번 들리면 들어보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예, 그러면 그냥 제가 지나갈 텐데요. 이분도 이게 엄기영, 예, 이분이 엄기영. 묘지가 강산으로 변한다는 그 KBS 뉴스에서도 많이 막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장례 문화가 계속 이제 발전해 오긴 했는데 봤더니 너무 호화롭고 막 어떤 사람은 조화가 뭐 끝을 이루고 막 장식을 하고요. 사실 이 조화가 그냥 끝나면 다 버리잖아요, 또. 그렇죠. 그리고 뭐 손님들이 오긴 하는데 이 누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와서 그냥 먹고 떠드는 거예요. 사실 장례식장에 누구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면 동창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이 아버님에 대해서 추모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 예. 야, 누구는 뭐 어떻게 됐다더라. 왜 그때 너 안 나왔어? 야, 앞으로 우리 체육대회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자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고인에 대한 그런 추모는 어디 가는 데 없고, 예, 그냥 막 눈도장 찍고 와서 그냥 인사하는 정도인 거죠. 특히 고위 이 관직에 있는 분들은 가서 눈도장 찍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리고 오히려 또 그 조의금 내는 게 다른 면으로 또 이렇게 변질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막 리무진에다가 이렇게 관을 모셔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연주하는 이런 연주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오케스트라 그래. 연주도 하기도 하고 뭐 장례식을 막 호화롭게 하기도 해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났으면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 그거를 막 드러내는 도구로 드러내. 쓰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장례식 비용이 너무 많아서 허례허식 그리고 주객이 전도됐다. 과연 이런 장례식 괜찮은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장례. 아이, 너무 지나쳐요. 그죠? 많이 지나친 면이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장례식에서는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관의 금액도요, 2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수의도 몇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럼 자녀들은 비싼 거 해드리면 효도하는 거고 그럼 싼 거 해드리면 불효인가요? 상조업체가 또 장례업체가 그걸 아주 교묘하게 상술로 이용을 해요. 악용하지, 악용. 예. 요거 아침마당에서 한번 이런 장례식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동영상. 장례식장. 고동나무 관이 제일 비싸지. 하나도 안 들려요.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1,100짜리. 어휴. 저랬잖아. 전에는 그랬잖아요. 와. 어휴. 참. 하나도 안 들려. 네, 안 돼.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요. 안 들려요. 안 들리세요? 예.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거 소리를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전혀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어떻게 크게 하려나. 소리를 최고로 지금 했는데 이 화면 말이 전달이 안 돼요. 그거 그냥 아 그림만. 그러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그러면 예.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예. 예. 그게 좋겠어요. 예. 하나도 안 들려요. 예. 이 내용이 이제 그렇게 천차만별이라는 거.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악용되는 거예요. 그 상술이.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매장을 했는데 아까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위에 때를 입히는 것도요. 또 우리나라 국산이 있고 외제가 있고 그것도 금액도 막 천차만별이래요. 그래서 그걸 또 외제로 비싼 걸 했는데 계속 망가져서 그것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 관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묘를 해놓으면 예쁘게 이렇게 잔디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잡초가 막 우거져도 보기 안 좋고 맞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아서 자기 손들이- 때에는 지금 그래도 어떻게든 하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자기 때에 끝날 것 같다 그래요. 그래 맞아. 사실 이제 매장을 하게 되면 묘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문제래. 그리고 화장물도 들어. 장례식도 1,400만 원 이상 이제 보통 했을 때 1,4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식대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수의라던가 관 이런 것도 2만 원부터 뭐 몇백만 원까지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2만 원짜리 선택을 하겠어요, 차마. 안 하겠죠.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막 좋은 걸 또 많이 이야기하죠. 뭐 오동나무 나무가 좋고 막 이러면서. 오동나무가 제일 좋지. 예. 그런데 그 종교에서 계신 분들의 얘기는 무슨 나무, 오동나무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 가벼운 나무가 가장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왜냐하면 요새는 좀 운구할 때 무거운 나무는 굉장히 어렵대요. 힘들고. 예. 어려. 예. 그런 이제 오동나무 얘기가 맞아요.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요. 이제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묘지를 만들어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어렵고 성묘 문화도 예전보다 많이 퇴색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나 성묘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 이제 다음 세대부터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또 그래요. 요즘은 해외에 많이 나가서 살기도 하고, 예. 특히 성묘, 이 명절 때는 성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가 더 붐비죠,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을 못 가서 그렇지 최근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요 공항이 가장 붐볐어요 명절 때면. 그죠? 콘도에 가서 뭐 제사상을 차려놓고 한다 뭐 이런 일도 많았고 또 제사도 예전에는 그날 그것도 12시 넘어서 제사를 다 드렸지만 요즘은요 어떤 집은 보면 하루 다 몰아서 제사를 수저녁. 드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날을 잡아서. 아이 그래 하는 게 좋은 그러니까 이제는 산 사람들 입장에서 편하게 막 다 드리게 되더라고요. 또 집안마다 다 다르고. 그 전에 이 방송에서 났던 이 영상인데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묘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보이세요? 하얀 거? 네. 네. 여기다가요 하얀 석고가루 같은 걸 다 이렇게 발라놨어. 글쎄요. 아. 잔디가 세상에 이게 없고 보기 좀 좋으세요? 아니 안 어떻게 좋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잔디는 뭐야? 얼마나 이뻐요 잔디가. 잔디 관리하기 막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머 세상에 이렇게 시멘트랑 석고를 발라놔가지고요. 아, 말도 시대가 안 돼. 이래요. 아 말도 안 이상해. 그리고 공해지고. 전국 무덤의 15%는 연고자도 없고요. 이제 몇 해가 지나가면 아무도 찾지도 않고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무연고자 무덤이 돼서 국가에서 그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 비용만 해도 2조에 달한대요. 아, 이렇게 보기 싫게. 이 묘지에다가 뭐 이런 걸 덮어놓고. 야, 인조잔디에 인조잔디. 이게 인조잔디가 아니고요. 인조잔디는 그나마 낫죠. 그 왜 시퍼런 거 뭐 이렇게 그거 뭐죠? 네. 부직포 뭐야? 같은 거. 그런 걸 또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고. 말도 안 돼. 기가 진짜 막히죠. 이런 게 있어? 어머. 장난감. 이게 실제 있는 일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차라리 매장보다 화장으로 바꾸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잘했.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 전통적인 유교 사상 때문에 화장에 대해서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장묘 문화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SK 최종현 회장님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개인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쫙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산이 다 묘지더래요. 아,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큰일 나겠다. 오히려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도 많이 닫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건설을 해야 되는데
온 산이 다 묘지로 바뀌어지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수많은 돈을 기부를 했어요, 국가에. 그래서 이 은하수 공원이라고요. 세종시에다가 지어달라. 그래서 화장시설, 최신식 화장시설을 만들고 또 그 화장하고 나서 잘 모실 수 있는 묘지 공원, 그걸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회에 책임을 있는 나는 사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은 처음부터 사회의 것이었다. 이러면서 사회에 다 이렇게 기증하고 가셨고, 그 유언에 따라서 아드님이 이제 은하수 공원을 짓게 됐죠. 이런 뜻 있는 분들의 장려문호를 바꾸고자 하는 의식들이 하나하나 생기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화장 문화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또 이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타자기를 만드신 분인데요. 이분이 안과 의사셨어요. 공병호 박사님. 공병호. 예. 공안과로 유명하셨죠. 예. 공병호 박사님이요. 예. 네. 한글을 사랑하자 그래가지고 한글로 만든 타자기도 최초로 만드셨고요. 만들어. 네. 굉장히 국가를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네, 장례식도 내 장례식도 치르지 말아라. 쓸만한 내 장기와 시신은 모두 병원에 기증하라. 내가 죽어서 한 평의 땅을 차지하느니 차라리 그 자리에 콩을 심는 게 낫다. 그래서 유산은 맹인 복지를 위해서 써달라. 정말 자기 모든 유산을 국가에다 헌납하고 맹인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시신도 다 기증을 하고 가셨어요. 저 사람이 예. 잘하셨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신에 대해서도 이미 죽어서 없어진 몸인데, 썩을 몸인데 굳이 뭐 정말 이 좁은 국토에 매장을 해서 이렇게 산소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또 이분 김장수 이분은 이제 그 교수님이신데요. 이분도 내가 죽으면 나는 화장해서 뭐 봉안담도 아니고 납골당도 아니고 나는 수목장을 해달라 그러셨어요. 이분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목장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농업대 교수셨어요. 평생을 나무 연구도 하시고 이런 수목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라 그냥 나무 밑에 이렇게 묻어주기 바란다 이래서 가족들이 이 나무에 와서 이렇게 추도 예배도 드리고 묵념을 하고 있죠. 이 나무에다가 이름 이렇게 써놓고 그 이후로 이제 수목장도 괜찮네. 자연장 중에서 수목장 괜찮네. 그러면서 수목장도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런 장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네, 나는- 생각해봤어요. 예. 저도 화장할 거예요. 예. 그리고 화장해서 수목장 참 좋네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도 오늘날만 아니라 옛날부터 임금도 그랬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그 뭐 정능, 헌인능, 뭐 능 많잖아요. 시간이 되면 그런 능 이렇게 찾는데 그 능도 사실은 임금이 살아 있을 때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뭐 외국에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가 또 중국의 그 진시 황제 그 능, 모든 능들은요 임금이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은 거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조들도 내가 죽기 전에 미리 장례식을 준비를 했어요. 묘지 자리도 미리 봐두고요. 또 이 수의도 준비해두고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해두셨어요. 또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수의라던가 이런 묘자리 만드는 거 이런 게 쉽지 않았으니까 미리미리 자녀들이 또 죽음이랑 갑자기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 걸 생각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죠.
또 지금도 역시 죽음이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생각 안 해놓으시고 준비를 안 해놓으시면 자녀들이 그거를 치러야 될 텐데 당황하기 쉽죠. 부모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화장을 해야 되나 매장을 해야 되나 또 화장하고 나서도 어떻게 모셔야 되나 우리 부모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또 자녀들끼리도 의견이 막 분분할 수도 있죠. 장례 방법의 선호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화장하고 나서 그렇다면 예전에는 대부분은 다 납골당, 납골묘에다 이렇게 모셨어요. 실내 납골묘가 대부분이었고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실내 납골당뿐만 아니라 밖에 납골당이 많이 생겼어요. 산에. 그래서 화장 후 이제 가장 많은 선호 방법은 화장 후 자연장 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요즘 많으세요. 예전에는 자연장 별로 선호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자연장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또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또 화장 후 봉안당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그래도 난 아직 묘지에 만드는 게 좋아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화장 후 탑, 봉안묘 탑에다가 또 하겠다는 분들 계시고 또 아니면 해양장 바다라던가 강에다가 뿌리는 걸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난 이런 묘자리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싫어 그냥 산골로 해 이렇게 뿌리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원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저는 틈날 때마다 지나다니다가 새롭게 생긴 데 공원묘지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변하나 전 실제로 가서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는 거하고 생각만 하는 거하고 달라요. 저도 그 전까지는 강의를 하면서도 그래도 묘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너무 잘 해놨어요. 요즘 이게 화면에 보시는 이것도 이긴 묘지인데 매장 묘지가 아니라 이 납골 묘지. 네, 납골 묘지인데 이 납골 묘지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가족묘도 있고요, 부부묘도 있고 1인묘도 있어요. 뭐 가족묘도 뭐 6인 들어가는 거, 12분 들어가는 거 뭐 다 달라요. 그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예. 그런데 이렇게 뭐 풍수 좋고 이렇게 자연 좋은 산에다가 뭐 가족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되게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이건 1인묘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봉안담이에요. 이렇게 산에 있는 건데요. 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납골당이긴 한데 밖에 있어서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요. 이거는 또 이렇게 가면서 볼 수 있게 이거 봉안담이에요. 이것도 양옆으로.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이건 잔디장이에요. 잔디장은 그야말로 요만큼 한 평도 안 되죠. 이렇게 표지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표지할 수도 있고 이름만 써서 아니면 이렇게 표지성만 남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금 차지하죠. 잔디장 혹은 평장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해외 국립묘지예요. 여기도 역시 봉분이 없죠. 화장해서 이렇게 비석만 하나 둔 거예요. 이것도 잔디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묘지도 봉분이 없어요. 아주 뭐 대통령 지낸 분이라던가 그런 분들만 있지 일반적인 우리 군인들을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국립묘지도 예전부터 봉분이 아니고 이렇게 잔디장이죠. 표지석만 두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미국이에요. 미국도 잔디장이에요. 여기. 이 묘지도 시내에 있어요. 뉴욕에 있는 묘지인데. 따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묘지가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있어서 점심시간이면 사람들이 나와서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래요. 좋네. 그렇게 묘지를 무서워하거나 뭐 혐오 시설로 기피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지. 별 필요가 없지.
여기도 뉴욕의 묘지고요. 또 묘지도 관광이 되는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요. 파리는 묘지로 유명해요. 3대 묘지가 있어요. 시내에, 파리 시내에. 이렇게 묘지 가보니까 여기도 봉부는 없고요. 각각 다 달라요. 여기도 뭐 가정묘가 있고 일인묘가 있고 한데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른데요. 도시 안에 있고 관광 세계적인 그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구경을 해요. 누구를 찾아오느냐?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찾아오기도 하고 음악가 쇼팽이나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기도 해요. 이건 저예요. 시몬느 보바르 여기 묘 앞에서 멋있어요. 사진 찍은 아주 건데요. 멋있어요. 아, 멋있습니다. 시몬느 보바르 이 묘지석에는요. 사람들이 막 키스 마크를 많이 남겨요. 내가 사랑하는 작가 그 묘지 이미 뭐 오래전에 얼굴도 못 봤고 우리는 소설로만 책으로만 만났는데 이분을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이 와서 키스를 하고 가기도 하고 꽃을 남기기도 하고 돌멩이를 올려놓고 가기도 해요. 모차르트, 쇼팽 뭐 수많은 유명인들의 묘지가 쫙 있어서요. 여기 파리는 이미 묘지 그 관광 지도를 이렇게 나눠줘요. 여기 가면 그거 찾아가지고 구역을 찾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보고 싶은 그 작가들 묘지를 찾아가. 우리나라도 앞으로 묘지도 관광이 돼야 돼요. 저는 이런 걸 연구하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유명한 작가들 많잖아요. 그럼. 예, 우리 후세들이 만날 그 작가들 중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의 그 묘지 순례, 그 문학기행 이러면서 이렇게 가도 되게 의미가 있죠. 사람은 가도 그 사람에 대한 업적도 남고 그 사람의 그 고유한 가치관, 그런 모든 문화, 예술 이런 거 남잖아요. 예. 우리나라 천상병, 토지의 박경리. 예. 박경리 묘지도 저 일부러 박경리 문학관도 찾아가고, 예, 맞아요. 묘지도 찾아가고 그러거든요. 가면 역시 그분에 대한 생각이 또 남달라요. 또 다르게 오더라고요. 예.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는 뭐 천상 관광이 되는데 아름다워. 묘지도 관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렇지. 예. 참. 이제 그래서 허례허식은 필요 없다. 그럼. 고급 리무진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효도하고 맞아요. 한 번이라도 좀 더 전화도 하고 찾아오고 이건 돌아가신 다음에 돈 많이 쓸 거 살아계실 때 좀 돈 좀 쓰라는 거죠.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예. 죽으면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 아주 호화롭게 막 보내드릴 생각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라고 좀 많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우리는 얘기하고. 지금 보니까 돌아가시니까 아무 상관. 아무 소용. 그럼요. 예. 아무 소용. 살았을 때 냉수라도 나눠 먹어야 돼. 예. 나무랑 또 어떤 분은요. 살았던 데는. 자신의 장례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분은 이제 암 투병을 하시면서 나 죽은 다음에 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에 오는 것보다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내가 아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 이러셔가지고 이분은 정말 초대장을 보냈어요. 삼가의 작별 파티에 그대를 초대합니다. 이러면서 그때 동아일보에 나왔던 사연이거든요. 이분이 정말 초대장을 보냈어요. 자기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는데요. 제가 가는 고향길, 눈 속에서도 한방눈이 쌓인 쌀이울에서도 따뜻한 사랑의 꽃, 등불을 밝혀주셔서 저는 참으로 평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와서 먹고 마시는 장례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웃으며 떠나고 싶습니다. 이래서 다 어느 날 음식점에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대접하면서 나눠 먹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덕분에 제가 잘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친구들과도 석별의 정을 나누고, 예, 친척들과도 석별의 정을 나누고 이러면서
훌륭한 분이네. 상대하게 맞췄어요. 훌륭한 분이야.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 2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이게 이제 뉴스에 보도되면서 생전 장례식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좋지.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암투병을 한다던가, 사실 암투병이라던가 그런 병은 갑자기 뭐 임종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래 서서히 준비할 시간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도 미리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또 연예인들 중에는 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조용남 씨. 뭐 일각에서는 많이 욕도 먹고 있지만 이분이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 장례식 이 관에 실제로 누워가지고 막 지인들 다 초대해가지고요. 재밌게 막 장례식을 한번 치렀었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한판 놀이였다. 잘 놀다 간다 이랬어요. 하긴 그분은 뭐 겉으로 볼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시는 분 같아요. 남들한테 욕 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 또 백남준 씨, 비디오 아트로 유명했던 백남준 씨는 퍼포먼스로 유명해요. 이분의 장례식에. 내 장례식에 와서는 이렇게 축제로 해달라 이러셔가지고요. 그 이 장례식을 기획했던 분이 이분이 워낙 예술가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화려하게 입고 오라 그러고요. 남자들은 검은 넥타이를 그날 메고 와서 동시에 가위로 무슨 그 파티에 들어갈 때 왜 이렇게 테이프 개막식 하듯이요. 나 이제 하늘나라 갔다. 그러니까 개막식 하는 의미로 이 넥타이를 가위로 탁 자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그 넥타이를 다 동시에 잘랐어요. 그러면서 막 기쁘게 즐겁게 막 웃고. 그래서 이분의 장례식도 막 우는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이분이 평소에 가졌던 문화와 예술을 막 생각하면서 막 즐겁게 막 파티를 열었죠. 또 이분은 되게 아쉽지만 일찍 가셨죠. 김자옥 씨. 이 예전 같으면 이 장례식에 쓰이는 이 초상화 이 사진을 다 막 경직된 사진을 다 막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돌아가시면 사진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조그만 그 주민증에 있는 잘 나오지도 않은 오래된 그 사진, 빛바랜 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확대시켜가지고 그걸 이렇게 장례식에서 사용했었거든요.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사진이 다 바뀌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제 친구 장례식도 다 활짝 웃는 사진인데 그냥 평소에 입던 겨울에 찍었는데 아마 잘 나왔던 사진을 했던 것 같아요. 모자 쓰고 아주 예쁜 얼굴 이렇게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 예쁠 때 사진도 많이 찍어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사진을 찍으셨는데 너무 예쁘다, 내 마음에 든다 이런 스냅 사진들이 있으면 요즘은 또 핸드폰이라서 이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만들질 않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씩 좀 뽑아 놓으세요. 뽑는 방법은 이마트라든가 이런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현상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러 가실 때 스마트폰 갖고 가셔서 나 이 사진 마음에 드니까 이 사진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뽑아주시거든요. 그런 사진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집에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혹시 사진 못 찾아가지고 막 이럴까 봐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사진, 예쁘게 나온 사진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난 이 사진 마음에 들어. 이 다음에 나 이거 해줘. 이렇게 또 그냥 툭툭 뭐 농담 삼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장례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 이렇게 작성하는 시간도 갖거든요. 장례식 장소라든가 집례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든가. 뭐 그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내 종교대로 해주길 원하고. 근데 문제는 자녀들의 종교와 그 가족 전체의 종교가 같으면 그냥 그 뭐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식으로 하면 되는데 엄마는 기독교인인데 자녀들은 불교인이다. 그럼 어떤 장례식으로 해야 돼요? 거기서 갈등이 와요.
자녀가 하는 대로 하겠지. 그러면 어머니들 마음은 어떠세요? 내가 평생을 기독교를 믿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도 드려주고 교인들이 와서 찬송도 불러주고 이러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걸 원하지. 근데 또 그렇- 자녀들은 그렇지만 주도 인물이 자식인데 자식대로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머니는 그래서 그러셔도 되는데요. 자녀들하고 응. 미리 상의를 하셔도 괜찮아요. 상의를 해야지. 예. 상의를 엄마 해야지. 뜻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도 돼요. 부탁을 해야지. 예. 엄마가 살아온 대로 해야지.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집은 뭐 엄마는 기독교인이었다. 근데 자녀들은 안 믿고 전체 친척들은 대부분 뭐 이렇게 종교가 없다던가 유교다. 그러면 향도 피우고 꽃도 놓고 두 가지 다 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상의해서 이렇게 서로 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해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잘 뭐 복지관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연락이 안 와서 장례식에도 연락이 안 와서 단지 짐작만 할 뿐이죠. 이분이 왜 요즘 안 나타나지? 왜 연락이 없지? 그때 아프더니 혹시 그런가?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은 장례식에 아무도 못 간 거예요. 그 아들이 연락을 안 해서.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 두셔도 되죠.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명단. 내 친한 친구들이라던가 꼭 연락했으면 좋을 사람들이라던가. 그리고 뭐 요즘은 장례식에서 무조건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장례식을 좀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노래 틀어달라는 노래가 있다던가 음악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던가 그런 거 있으면 해도 좋고. 또 우리 김옥재 어머님은 또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평소에 뭐 녹음해 놓으셨다가 내 노래 좀 틀어줘 뭐 이러실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저는 수많은 장례식도 가고 또 돌잔치도 가고 결혼식도 가면서 느낀 게 결혼식에는 그 사람들의 웨딩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찍어가지고 쫙 놓더라고요. 돌잔치도 그렇고요. 장례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장례식이 이제 소규모로 이루어질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요즘 문화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오고 가지 않고 정말 가야 될 사람들만 오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또 이 통장으로 많이 조율금도 보내주고 이래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장례가 소규모로 앞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소중히 정말 고인을 추모하면서 가족끼리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좋지. 그 고인의 살아계셨던 삶의 사진들을 쫙 전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만 봐도 이분이 이렇게 성장하시고 이렇게 결혼하시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살다 가셨구나. 말을 듣지 않아도 사진만 봐도 아는 거죠. 앞으로 전 그렇게 될 줄로 알고 그런 얘기도 또 많이 드리거든요. 아마 상조회사 이런 데서도 발 빠른 사람들은 이미 그런 영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사진 같은 것도 그냥 다 버리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것들만 좀 모아 놓으세요. 그래서 사실 사진 자서전 만드는 프로그램 제가 가끔 하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정리도 한 권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내 인생을.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영정사진도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하시고 또 꽃도 다 하얀색으로만 하지 않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붉은색 혹은 핑크색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장례식에서 거절해야 되는 것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뭐 조율금 받지 말아라. 뭐 형편이 넉넉하신 분은 그런 분도 있고 음식은 아주 잘 대접해라 이런 분도 있고 예. 또 수의 필요 없어. 다 이제는 화장할 건데 뭐 비싼 수의 입히냐. 내 좋아하는 내 평소에 이렇게 잘 입는 그 옷 나 입고 갈래. 이런 분도 계시고요. 예. 그거 좋지. 예. 어머니도 좋아요, 그랬는데. 그게. 제 아는 분도 아주 한복 요즘 비싸잖아요. 네. 아주 실크 한복 좋은 거 해놓은 게 있는데 난 그거 몇 번 입지도 못했는데 그거 아깝다. 나 그거 입을란다. 예, 이런 분도 계셨고 다 다르세요. 또 장묘 방식도 만약에 화장하고 나서 나는 자연장, 수목장으로 해다오 하셔도 되고 예.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잘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다오 할 수도 있고, 난 저 멀리 가는 거 싫다. 그래도 좀 서울 근교에서 있게 해다오 하실 수도 있고, 그래도 너희들이 가끔이라도 좀 날 찾아오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예. 선산이 저 먼 데 있어서 나 거기까지 가기 싫다.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 두시거나 작성해 두셔도 괜찮죠. 슬프세요? 이런 얘기 제가 들으니까? 예. 아니요. 안 슬퍼요. 슬픈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근데 네, 아마 안 슬-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많이 생각했지.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말 사전 장례 의향서 이런 걸 이렇게 작성 이제 하기도 그- 하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양식 보내드릴게요. 우리 복지사님한테 드려서 다음에 기회 될 때 이거 드릴 테니까 이렇게 작성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전 네. 장례 의향서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나중에 자녀들하고 이제 기회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두셔도 좋고요. 그래서 축제는 준비해야 돼요. 그죠? 맞아. 네. 결혼식도 오래 준비하고, 그죠? 대학 네. 입학하기 위해서도 오래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뭐 칠순, 팔순 잔치를 위해서도 뭐 어머님은 또 아버님은 준비 안 하셨을지 몰라도 자녀들은 이것저것 알아보고 손님들한테 또 초대장도 보내고 준비 많이 그렇죠. 했잖아요. 예약도 하고. 본인도 그것처럼- 많이 준비해요. 예.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축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의미 있게 또 정말 배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는 내가 어느 정도 해둔다면 자녀들이 덜 당황하고 힘들지 않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장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준비해 두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시더라고요. 그렇지.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는 견학도 가요. 네. 견학도 좀 많이 갔었어요. 어르신들 모시고. 많이 갔었어요. 예. 특히 가을날 여기 그 분당 메모리얼 파크 이런 데 이제 가면요. 막 이렇게 아름답게 단풍도 들고 했는데 그런 거 보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세요. 그래서 뭐 묘, 장례 이러면 아, 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러실 수도 있지만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예. 가까운 곳에 가봤어요. 가보시면 아, 요즘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거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지만 사는 동안은 행복하게 즐겁게 사시고 또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의 머문 자리가 정말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예.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화장실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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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요거 읽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람은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예. 모두 다 머문 자리도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를 남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